이 V4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로 고유한 키값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키값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ue.js 3버전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 V4를 사용을 할 때 뒤에 키값을 바인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키값은 이 해당 데이터에 고유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아이템이라는 별칭을 그대로 바인딩을 해줘도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객체 데이터일 때는 어떤 이 객체 하나하나가 고유한 값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유저 이런 식으로 키값을 줘도 되지만, 보통 id라는 값이 있으면 이 고유한 id 값을 넣어줘도 되고, 만약에 그 name 값도 겹치는 값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도 뭐 이런 식으로 name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키값을 사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왜 키값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키값은 고유해야 하는지를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Vue.js 2.2부터는 자, v4 지시자의 키, 프로퍼티 사용을 필수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는 성능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키를 기준으로 렌더링 대상을 식별하면 부하가 적기 때문에 Vue.js에서는 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아이템이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키가 없으면 그냥 순서를 기반으로 짐작해서 렌더링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돔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래 보시면 아이템스라는 배열에 아이템이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합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제거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위와 같은 코드에서 이런 코드에서는 li 돔이 9개로 변경이 되고 9개의 돔 내용이 모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키값이 없다면 전체적인 렌더링을 한번 다 싹 돌려야 한다는 이런 부하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키값이 있으면 해당된 ID, 제거된 리스트의 키값만 찾아서 어떤 아이템이 삭제됐는지 식별하기 때문에 돔이 하나만 제거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에 대한 부하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키값을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고유한 키값을 써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키값은 반드시 유니크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id가 아니어도 유니크한 고유한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id가 있으면 id 값이 들어가도 되지만 고유한 값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값이 있다면 그 값을 넣어줘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네요. 자, 우리가 v4를 사용할 때 두 번째 인자에 인덱스를 넣으면 그 리스트에 대한 인덱스도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키값을 인덱스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아래에 한번 이분이 잘 테스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놓았는데, 자, 키값을 인덱스로 주었을 때, 그리고 키값을 고유한 유니크한 값으로 주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새로 고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코드가 한번 제가 먼저 사용을 해보니까 이 세 번째 배열 데이터에 추가가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인덱스가 키값일 때 우리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테스트라는 데이터를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추가된 건 본래 여기 세 번째 배열 데이터 있던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유니크한 값을 넣었을 때는 테스트 값이 그대로 텍스트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v4 keyvalue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세 번째 배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로컬 데이터가 지금 슈퍼맨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v4 keyvalue라는 값을 렌더링을 시키고 있는데 슈퍼맨이 그대로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 아래 보시면 v4 keyvalue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을 키값으로 쓰는 건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키값은 고유한 유니크한 값을 사용해서 꼭 할당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덱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인자에 이렇게 인덱스를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인덱스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배열 데이터에 총 길이가 4잖아요. 0, 1, 2, 3 데이터가 총 4개니까 배열의 길이는 4인데, 이때 여기서 인덱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도 그러면 인덱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코드를 잘못 써가지고 잘못 나온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잘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잠깐 수정해 줄게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작성이 되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데이터의 인덱스가 0이라는 게 잘 출력이 됐죠. 0, 1, 2, 3, 0, 1, 2, 3 이렇게. 자, 인덱스를 이렇게 출력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왜 인덱스 값이 활용이 돼야 할까요? 저는 실무에서 보통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자, 이런 부분에 어떤 고유한 값이, 키값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게시판에 리스트가 동일한 구조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1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게시판 리스트 하나하나가 고유한 ID 값을 갖거나 혹은 인덱스 값을 가졌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그 게시판에 클릭을 했을 때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다이알로그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클릭 이벤트를 해서 오픈 다이알로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 아이템에 만약에 ID 값이 있다면 ID 값을 할당을 해서 이 ID 값 기준으로 해당 데이터를 API와 연동해서 불러올 수가 있겠죠. 혹은 인덱스 값도 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체크 값들이 있겠죠. 체크 박스를 했을 때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인덱스 값으로 한번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인덱스 값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에 조금 폭을 넓혀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V4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능이기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핵심 문법 두 번째 데이터 편을 진행할 텐데요. 이론을 한번 다시 공부해보면서 마찬가지로 실습도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